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의 김아인 평가사입니다. 1차를 이미 통과하신 여러분들, 앞으로 2차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계획을 짜 보셨나요? 5월 1일을 기준으로 2차 시험까지는 약 70일이 남은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요. 크게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 하셔야 될 것들은 첫 번째로 이론을 정비해야 되고요. 시험이 점점 가까울수록 실전 감각을 강화해야 됩니다. 문제풀이를 통해서 강화할 수 있겠고요. 책을 보지 않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겠죠. 마지막으로는 시험 전까지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한 것들을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론을 정비하고 실전 감각을 강화하고 완벽하게 암기하기라는 큰 틀에서 여러분들의 남은 70일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2차 공부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각 과목별로 5월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어느 정도 수준까지 2차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실무입니다. 지금 시점에는 이론 법규를 공부하느라 실무를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죠. 4월과 마찬가지로 실무는 지금 3방식 위주의 문제를 하루에 30점에서 50점 정도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침 시간에 잠에서 깨자마자 머리가 멍한 바로 그 시간에 실무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50점 정도의 문제를 푸실 때 시간은 40분에서 45분 정도를 목표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실무는 시간 플러스 정확도가 매우 중요한 과목이니까 절대로 작은 실수 하나조차도 용납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는 것도 실력이다 라는 문구를 여러분들 가슴속에 꼭 간직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무 공부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나는 실무를 암기 과목처럼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무의 문제 자체를 외워버리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적용 사례나 문제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논리를 구조화하셔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실무라는 과목이 테스트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암기하고 있는 건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평가사가 되어서 얼마나 전문적으로 본인의 논리를 바탕으로 평가서를 잘 써낼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 있어서 판단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으면 기본서를 다시 펼쳐서 그 평가 과정에서의 논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적산법에 필요재경비가 있죠. 필요재경비 어떤 항목이 있는지를 단순히 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재경비의 경비 중에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이거는 필요경비에 왜 들어가는지 이거는 왜 안 들어가는지 등등을 나만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번쯤 생각해보고 정리해 놓으시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이론 과목입니다. 이론 기본서 회독은 시험 전날까지 계속해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기본서를 15일 기준으로 1회독 하기 위해서 분량을 배분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서를 읽을 때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키워드에 동그라미나 아니면 형광펜으로 색칠을 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기본서를 읽으면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뭐냐면은 이 부분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장 자체를 외우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외우는 것보다는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된 하나의 문단이 있을 텐데요. 이 하나의 문단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논리적인 구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치라는 논점이 있는데 이 가치라는 논점으로부터 기준가치인 시장가치가 도출이 되고요. 또 이런 시장가치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평가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지 이러한 흐름을 큰 틀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은 미시적으로 계속 들어가니까 정작 넓은 숲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론 기본서의 첫 페이지를 열어가지고 총 몇 장이 있는지 총론에는 어떤 논점들이 있고 강론에는 어떤 논점들이 있고 내가 익숙하지 않고 자꾸 공부하기 싫은 논점은 몇 장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논점이 다른 어떤 논점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규 과목입니다. 생동차 수험생들은 법적인 감각이 원래도 없는데 다른 유예생들보다도 더 없죠. 첫 번째로 AB급 논점이라고 하는 것은 합격을 노릴 수 있는 최소한의 시험 범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월 한 달간 AB급 논점을 눈으로라도 한 번씩 보셨다면 5월에는 내가 이해한 논점들을 문제에 적용하고 사례를 풀이하는 단계입니다. 특히나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는 구조적으로 쓰는 방법을 익히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구조를 익히셔야 되는데요. 이 사안에 적용되는 법규 논점은 무엇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점은 토지보상법,
몇 조에 나온다. 이런 서술형 문장력 훈련을 기르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법규 답안지를 작성하는 것이 숙달되지 않은 상태이니까 모범 답안을 보시면서 자꾸 내가 쓰는 방향을 모범 답안과 비슷하게 바꿔 나가셔야 됩니다. 정말 이 생동차라는 거는 누가 더 얼마나 열심히 단기간에 노력해서 정말 수준 높은 퀄리티의 답안을 만들어내는가의 싸움입니다. 다들 1차를 끝나고 출발선은 동일한 상황이니까 주제 암기와 실전 답안지 작성 연습을 병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무리입니다. 지금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에 시달리는 시기이지만 동시에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고 시험장까지 버텨낼 내면의 힘을 키우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생동차는 원래부터 기초가 덜 쌓인 상태에서 바로 2차에 뛰어드는 도전 그 자체입니다. 2차를 조금 더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바로 다시 1차 공부를 하고 1차를 공부하다 보니까 다시 2차를 까먹은 그 상태겠죠. 그렇지만 지금 내 공부가 답안 작성,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잘 쓰고 계신다면은 분명히 앞으로 가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끝까지 버티는 사람인지 보는 시험이에요. 누구나 불안하고 누구나 지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걸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겨내는 여러분들은 이미 합격을 향해서 앞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믿어주세요. 그럼 이상으로 5월 생동차 진도 점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